뜨거운 여름, 바닷가, 계곡 빠지에 빠지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하지만 자칫하면 즐거움 대신 아찔한 위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물에 빠지셨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지식 선발 때는 그럴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생존 수영법을 알아보기 위해 이곳 수영장에 왔습니다. 저만 온 게 아니고요,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다이빙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수영 강사 김재덕입니다. 수영 몇 년 하셨죠, 선생님? 20년 정도 했습니다. 20년. 와. 그냥 수영은 아니더라도 생존 수영은 꼭 배워야 하는 이유. 평소에 하는 수영은 우리가 운동의 목적에서 하는 부분이 많지만 생존 수영은 물에 빠졌을 때 체력이 빠진 상태로 익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체력을 아끼면서 구조대원들이 올 때까지는 버티는 데에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좀 잘할 것 같아요. 제가 결혼 생활 12년 버텼거든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오늘 잘 버티는 시간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후 간단히 준비 운동을 하고 직접 물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생존 수영의 가장 기초가 누웠고 온몸은 침대에 누운 것처럼 누워있게 만드는 건데 호흡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눕기만 누워버리면 죽가라였어. 호흡을 많이 마셔놓은 상태여야지 잘 뜨게 돼요.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채워놓은 상태로 더 이상 내려놓는 게 아니고 코치님이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쉽게 뜨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참는 걸 기본으로 하고 가만히 누워있는데 발은 살랑살랑 움직이는 건 크게 관계없습니다. 제가 한번 배운 대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배운 대로 몸에 힘을 빼고 뒤로 누워봤습니다. 여기까진 바로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숨이 차기 시작하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면서 오래 떠있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또 길게 떠있는 게 쉬운 일은 아니네요. 이것도 좀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호흡을 짧은 순간에 빨리 교환하는 건 연습이 많이 필요하고 그럼 요 방법이 또 하나 있고, 다른 방법도 있나요? 엎드려 있을 때는 네. 손은 항상 수면보다 아래로 물속으로 집어넣고 몸에 힘을 뺀 상태로 공기가 들어갔다는 곳에 집중을 하면 떠있기가 쉬워져요. 이때는 손으로 물을 벽을 짚듯 밀어내면서 올라오는 게 포인트라고 하는데요. 와, 이건 좀 어렵네. 누워있는 게 더 편한데 굳이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방향성을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누워있으면 맞아요. 방향이 어딘지 모르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기엔 굉장히 쉬워 보이죠?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 숨 쉬러 올라오는 순간 바로 뒤집어졌습니다. 앞으로 올라오는 게 좀 힘든데? 손으로 누를 때 몸도 일어나는데 방금은 누르고 다시 엎드리는 동작을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워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을 못 쉬었어. 진짜 바다였으면 칼리버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숨을 계속 참기만 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자꾸 몸에 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패닉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속에서 오래 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의외로 호흡에 있었습니다. 방금은 마시고 나왔을 때 또 마시려고 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비워지지 않고 자꾸 채워 넣으려고 하면 공간이 부족해서 물 밖으로 나올 때 코로 후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바람 소리를. 왜냐면 저 좀 전에 나와갖고 또 마시려고 했더니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숨을 쉬러 올라가기 직전 숨을 내뱉고 올라오니까 확실히 아까보다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오 잘했습니다. 오 잘했어요. 두 번째 깨달았어. 뱉고 마셔야 들어갑니다. 뱉고 마셔요. 이해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아들도 이제 수영을 배우는데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계속 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이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하루 만에 배우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양손으로 이 볼을 안으로 모으고 옆으로 밀고의 반복을 하다 보면 물을 손으로 계속 만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 안에서 뭔가 약간 이 물의 움직임이 느껴져요. 우리 이거 했던 사람들 다 할 수 있지. 발을 움직이지 않아도 손을 잘 하고 진짜? 호흡을 많이 마시면 충분히 손으로만으로도 떠 있을 수가 있어요. 알려준 대로 손을 열심히 휘저어 봤는데 신기하게 일단 뜨긴 떴습니다. 떴어. 너무 힘들어요, 근데. 너무 잘했어. 하루 만에 하기가 어렵어. 와. 지금 손이 막 날리거든요. 일단 손가락 힘들죠. 끝에 힘이 조금 더 들어가면 밀리지 않고 안 밀려야 돼요. 이건 맞아요? 여기 손가락 끝에 힘을 주고. 오, 된다. 여러분 보이시죠? 진짜로 뜹니다. 뜨겁다, 손으로.
근데 진짜 잘했어. 와, 팔이 너무 아픈데 이거. 아까 빨리 했던 것 때문에 좀 피로가 쌓였을 텐데. 저는 이 상황이면 30초밖에 못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발을 조금 다시 추가해 줍니다. 이걸 로터리 킥이라고 하는데. 로터리 킥. 발바닥으로 이렇게 밟아주는 이런 느낌이에요. 양손은 같이 움직이는데 양발은 한 발씩 움직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밟고 저도 좀 해냅니다. 엉덩이를 저거 살짝만 빼고 오 잘하는데요? 잘하는데요? 힘을 조금만 빼고 좋아요 이 고관절을 계속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게 훈련이 안 돼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아, 이게 체력이 보통 소모되는 게 아니네요. 그리고 처음 치고는 너무 잘하시네요. 근데 여기서 드는 생각이 코치님 워낙 오래 하셨잖아요. 약간 페널티 좀 줘야 될 것 같아. 우리가 그래서 2kg짜리 딱 2개를 준비했습니다. 요거 메달 부분쯤 가능하세요? 가능합니다. 자신 있습니다. 와, 너무 자신하는 것 같은데? 과연 수영을 전혀 못하는 초보자처럼 몸이 훨씬 무거운 상황에서도 이 방법이 통할까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너무 무거운데요? 한 5, 6kg 넘는 것 같아요. 검살 그리시나. 맨몸으로 할 때보다 네, 조금 더 힘을 주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상태에서도 이 병법을 사용하니까 너무 쉽게 몸이 계속 떠 있더라고요. 와, 편안한데? 얼굴 표정이? 비수가 딱 이렇게 펴주세요. 제가 돌아주신 너무 감사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무작정 힘을 쓰는 게 아니라 몸에 힘을 빼고 손을 움직이고 호흡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 됐어요. 이거는 꾼이야, 꾼. 여러분, 평소 훈련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물에 빠졌을 때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해 보겠습니다. 아, 근데 제가 아까 하다 보니까 힘을 너무 주니까 발가락에 쥐가 좀 올라오는 거예요. 바닷속에서 진짜 쥐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선생님?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쥐가 나도 근육이 갑자기 수축한 그 통증 때문에 되게 아픈 건데 반대쪽으로 스트레칭을 해서 늘려주면 빨리 풀릴 수가 있는데 아, 근데 물에 떠 있기도 힘든데. 그렇죠. 빠졌는데 이것까지 푼다 이건 사실 말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때는 호흡을 많이 마시고 한 발은 버린다 생각을 하고 힘을 풀고 다른 한 발로만 다른 한 발로. 네. 가장 포인트는 네. 호흡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서 패닉에 빠지지 않게 만드는 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자, 그러면 가장 패닉이 빠지는 게 이제 숨을 못 쉬어서 그렇잖아요. 이번에는 호흡법을 제대로 배워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음파라고 하면서 입으로 파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기초 단계에서 파하고 다시 마시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것보다 코로 내뱉고 그 다음 마시는 연결을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음파보다는 그렇죠. 여러분, 음파 아닙니다. 이렇게 갑니다. 그때 마실 때 가슴을 일부러 움직여주는 겁니다. 입으로 공기를 빨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슴을 열어주면서 입만 벌려도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게.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마시고 들어가면 숨을 참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한번 보여주시고 제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마시고. 네. 자, 입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코로 공기가 나가는 게 아니라 입에 공기가 갇혀 있어요. 맞아요. 입을 압박시켜서 코끝으로 공기를 그렇죠. 좋습니다. 다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술을 살짝 모아서 호흡한다는 느낌으로 해보니까 저는 훨씬 편하더라고요. 코로 그렇죠. 근데 너무 힘들어. 이게 숙달이 되면 엄청 빨라집니다. 요거는 집에서 평소에 좀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 2-3번까지는 괜찮은데 나중에는 이게 막 안 들어오고 나가기만 하고 좀 헷갈리네요. 대부분 사람들이 입만 벌리고 여기에 공기가 들어온 걸 호흡을 했다고 착각을 하는데 확실하게 가슴까지 들어온 걸 느끼게 몸을 써서 마시고 내뱉을 때는 코끝으로 바람을 내보내듯이 그러면 이제 내쉬고 마시는 게 확실해집니다. 보통 여기 볼에다 치워요. 그렇죠. 자, 코치님 이제 호흡법 배웠는데 호흡도 터지는 게 중요한데 오래 버틸 수 있으려면은 폐활량이 좀 좋아져야 되잖아. 폐활량 좀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호흡을 넣는 연습을 먼저 해야 돼. 호흡을 이 정도면 다 쳤다고 생각을 하죠. 이 상태에서 계속 그렇게 채워서 더 이상 공기가 들어갈 수 없을 때까지 채워놓는 거. 채워놓고 참기를 오래 하는 방법을 하고 여기 서서
그래서 내쉬지 않고 계속 먹듯이 와, 쉽지 않네. 이게 가득 차게 됩니다. 가득 찬 상태에서 오랫동안 참고 버티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때 물 속에서 하면 도움이 더 잘 되겠죠. 저 한번 해볼까요, 같이? 평소에 우리가 이런 내기 많이 하거든요. 누가 물속에 오래 버티나. 코치님이랑 저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채웁니다. 와, 이렇게 채우니까 평소보다 한 2배 정도 더 버틸 수 있게 되는데요? 그죠, 그죠? 네. 자, 이제 물속에서 우리가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나가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코치님이랑 그 외에 우리가 이제 생존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제가 좀 물어볼까 하는데, 그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물에 빠졌을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실수 같은 게 혹시 있나요? 누워뜨기나 아까 보빙 했던 것처럼 그걸로 제자리를 지킨다라는 느낌으로 유지를 해야지 억지로 막 빠져나오려고 하면서 체력을 고갈시켜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코치님, 수영장이나 바다 같은 데 갈 때 수영복 같은 것도 뭐 정말 다양하거든요. 요런 거는 좀 피해라라는 게 좀 있습니까? 옷이 무거워지는 면이나 청바지 같은 거 입고 들어가면 휩쓸려 갈 때도 확 휩쓸려 가고 빠져나올 때도 엄청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피해 주는 게 좋고, 바다에서 특히 흰색이나 파란 색깔이 짙은 거는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색이랑 비슷하면은 구조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코치님 추천해 줄 만한 색깔 있으세요? 바다나 물놀이 할 때는 형광 색깔, 화려한 거. 그런 게 이제 좋기는 합니다. 네. 요건 좀 파란색인데 보라색 화려한 거 하나 있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그걸 입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좀 수영에 관한 것들도 좀 질문을 드릴 텐데, 수영을 오래 하셨잖아요. 수영을 정말 꾸준히 열심히 오래 하면은 우리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됩니까? 저는 이제 수영 말고도 다른 운동도 많이 하는데, 다른 분들이 수영을 오래 했을 때 땀이 안 나던 분들이 땀샘이 터졌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 추위를 많이 느끼셨던 분들이 추위를 좀 덜 탄다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혈액순환이 되게 좋아지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리고 뭐 어깨도 넓어지고 약간 몸매도 좀 예뻐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오래 하니까. 저도 이제 해봤지만 사실 수영 실력이 그렇게 빨리 는다거나 몸무게가 막 급격하게 줄어들고 이러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정도 해야지 단계적으로 오는 그런 시기들이 좀 있습니까? 이제 살이 빠지는 거는 수영 실력이 늘수록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어? 그건 무슨 말이에요? 초보일 때는 몸에 막 힘이 많이 들어가고 네. 억지로 하는 것 때문에 살이 막 좀 잘 빠지는 시기가 초보 때 오거든요. 오히려. 오히려. 네. 근데 실력이 늘면 늘수록 요령이 생기고 물을 타는 감각이 좋아지니까 오히려 칼로리 소모가 적어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꾸준히 배워야 실력이 이 정도 올라와서 뭐 바다에서도 좀 수영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우리가 배우면 되나요? 그 정도의 자신감이 생기려면 최소 저는 3년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다고 와, 생각합니다. 3년. 주 네. 1회 이상. 주 1회는 너무 작고. 더 많이. 네. 와, 그럼 수영 실력을 확 높이는 건 쉬운 일은 아니네요. 네, 어렵습니다. 근데 1년차, 2년차 정도까지는 호흡을 익숙하게 만드는데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거에 집중을 하고 그 다음 연차로 넘어가시면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겁니다. 매일마다 수영을 하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와, 매일매일. 그렇죠. 수영은 근력 운동이랑 다르게 유산소성 운동이기 때문에 매일 수영을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몸에 무리가 가거나 하진 않거든요. 매일 하면 감각이 좋아지니까 매일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할애해서 하되 수영 실력이 늘더라도 내가 더 속도를 빠르게 하고 더 내 몸에 에너지를 자꾸 쓰겠다는 그 노력을 계속해서 해줘야지,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제자리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주 해도 익숙해진 상태에서 그 이상을 하지 않고 그대로만 하면 늘지 않는다, 그 그렇죠.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자, 그러면 네. 좋은 코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수영 강사님들이 되게 열정이 다들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이랑 맞는 강사가 있으면 좀 좋을 텐데, 본인이랑 맞는 강사는 자기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저는 수업할 때 좀 목소리를 크게 하고 액션을 좀 크게 하는 편인데, 어떤 회원님이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부드럽게 대해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분한테만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드렸더니 되게 기분 좋아하시고 이제 본인이랑 좀 맞춰가는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걸 좀 어느 정도는 코치님한테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네, 맞습니다. 거군요. 속으로 쌓아두지 말고. 네. 저도 이제 아들 학원 같은 거 보내보잖아요. 그냥 믿고 맡기는 것보다 중간에 한 번씩 이런 거 좀 봐주세요, 이런 거 좀 더 해주세요 하면은 확실히 좀 더 신경을 써주시더라고요.
싶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맞춰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지식 선발 때 생존 수영과 수영에 관한 모든 것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는 이제 나머지 수영 좀 하러 가겠습니다. 선생님, 저 나머지 수영 할게요. 오늘 수고 같이 가시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